배우자 토론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용태가 띄운 배우자 토론 2. 부인이 정치하나 김 검증하자라는 거죠. 어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대통령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어떡합니까?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격에 맞게 말씀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저는 특별하게 그걸 거절할 필요도 없고 또 배우자라는 사람이 다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면 검증도 하고 또 뭐 토론도 하든지 뭐 그런 거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네, 아까 이재명 후보가 약간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수영 의원님, 네. 이준석 후보는 그럼 배우자 토론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한간에서 네. 미혼인 이준석 후보는 엄마가 나와야 되느냐, 뭐 같은 여성이니까 그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는데 저는 저 카드가 일종의 약간 판에 좀 균열을 내고 흔들어 보려는 스윙 카드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뭐 전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도 많았고 하니까 그럼 이참에 배우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혜경 여사는 어쨌든 법카 혐의로 지금 재판 중이고 그다음에 설란영 여사는 대중에게 알려진 적은 없지만 뭐 비교적 뭐 청렴하게 살아왔다. 뭐 이건 이제 많이 인정받는 사실이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우위 구도를 통해서 뭔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지지율을 좀 돌파해보자. 이런 전략은 되는데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 보면 이게 약간 전술적으로는 패착인 게 지금 단일화 한다면서 이준석 후보의 마음 살려고 당신 토론의 MVP야 뭐 우리가 진짜 당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나가 있지만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이준석 후보를 제외하는 배우자 토론을 하자? 이건 전 단견이라고 봐요. 당장 이번 주까지 단일화 못하면 못하는 건데 네. 그 엄중한 시기에 물론 이게 전 스윙 카드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꺼내나 들 수는 있는데 조금만 세밀히 들여다봤으면 이거를 단일화보다 이게 우선할 카드였는가? 이준석 후보는 아주 맹렬하게 반응했잖아요. 좀 화를 냈잖아요. 네. 김용태 의원이 앞에 있었으면 혼냈을 거라는 얘기. 뭐 그것이 격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측면에서 전략적인 카드에서는 그게 유용했을지 모르겠으나 전술적으로는 이번에 좀 약간 그 스윙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전략적으로 이 전술적으로 이 카드를 꺼낸 거는 뭐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래서 문제는 지금 당장 다급한 단일화는 오히려 멀어진 거 아니겠느냐, 전략적으로 이게 맞느냐, 아까 표현을 이준석 후보가 맹렬하게 반응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맹렬한 반응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김문수 배우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네. 네, 윤경호 의원님.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쭉 왜 좀 이기자고 하는 거냐 국민의힘. 그러면서 마무리 얘기가 김용태 위원장 아마 지금 제 앞에 있었으면 엄청 혼났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이 있는 패배가 보수 진영의 보수에 대표하는 정당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즉흥적인 제안, 어저께 하루짜리로는 통했겠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루니까 오늘 아침까지는 통하죠. 그러나 얘기한 대로 이준석은 그럼 어떻게 하고 엄마가 나와? 얼마나 조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TV 토론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번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기자는 사회자는 기계적인 관리자 역할밖에 못하고 대선 후보끼리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시간 제한, 뭐 원칙, 그러니까 저 후보가 도대체 A라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걸 우리가 듣고 싶은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거보다는 얼마나 시간 관리를 잘하는지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지 또 어떤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주도해 나간다는 표현이 참 저는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TV 토론 방식
문제 제기 이런 걸로 가면 완전 삐져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배우자 토론하자고 그랬는데 뭐 TV 토론 가지고 그러면 방법론을 얘기하자는 거야. 이렇게 결국 가는 거니까 이건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원칙을 그래도 지켰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하는 게 그게 앞으로 취할 자세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최수영 위원님. 네, 근데 저는 이번 토론은 토론이 무산 뭐 됐겠죠. 저쪽에서 안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네. 이걸 떠나서 이번에 당선되는 분들은 국회를 좀 설득해가지고 저는 배우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더 이상 논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가진 법률로 보호받는 사람 아니지만 공인 역할을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예 연방법 105조에 배우자법을 규정해놨어요. 역할을 딱 규정해놨고 네. 프랑스도 2017년에 법을 만들어서 배우자 딱 3개만 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 동행, 그다음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딱 3가지 그 이상은 못해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번 새로운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을 해서 배우자법을 만들어야 앞으로 배우자를 둘러싼 이런 뭐 토론하자 이런 해프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당선되는 분이 꼭 국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배우자법을 만드는 거 전 적극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후보들이 오케이를 해야지 후보 토론회가 열리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다 생각이 없다. 무슨 말이야? 라는 취지의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토론회가 배우자 토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데 토론과 무관하게 이미 설란영 여사는 어떻게 보면 이미 변방에서 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법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산하단체의 사람들과의 어떤 식사를 한다던가 거기에 다 내부에 규정이 있어요. 이 법카로 뭐 따로 개인이 어떻게 뭐 한다던가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이재명 후보 케이스를 보고 나서 좀 놀라셨겠네요. 그러면.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지금 김혜경 씨가 현재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법카 의혹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깜짝 놀랐어요라는 취지로 지금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배우자 토론회가 실제로 열렸다고 한다면 이 법카 관련한 얘기도 분명히 나왔겠다, 설 여사가 꺼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근데 김혜경 여사도 사실 앞서서 저희 MBN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검증을 해야 되겠죠. 또 그것이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나 후보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 배우자가 저도 들어가는 거죠.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김혜경 씨도 김혜경 여사도 배우자도 당연히 무한 검증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후보와 후보의 주변 사람들, 네. 직계 비속이나 또는 직계 존속도 될 수 있고요. 형제, 자매 뭐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검증의 대상인 건 맞죠. 그러나 그 검증의 방법에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처럼 번외 TV 토론을 하자. 이런 방식은 이건 돌출에 불과한 거고 왜 또 김혜경, 설란영이라는 두 사람만 하자 그 얘기는 법카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법카? 그래 그럼 그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공직 지금 일하는 사람 중에 법카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얼마나 있느냐. 검찰이 이걸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건 따질 수 있지만 정말로 법카라는 게 아까 배우자 설란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원칙대로 써야 되는 거에 정말 다 부합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는지 자신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삐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김혜경 씨가 한 얘기 당연히 맞아요. 후보 무한 검증, 무한 책임 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과거 선거를 돌이켜보세요. 아들 때문에 다 이겨놓은 선거 망친 후보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온갖
메카시즘에 가까운 공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낸 후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검증의 대상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검증의 방법에 있어서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거, 예측 가능했던 거, 그런 걸로 간다면 왜 반대를 하겠어요? 정해져 있는 TV 토론이 원래 있었다면 그걸 나는 안 할래. 그거 나가면 내 법카 뭐 기소된 거 공격받을 테니까 안 할 거야. 이런다면 100번 그건 비난해야겠죠. 그러나 없던 걸 느닷없이 꺼내서 하자 그러니까 당장에 제3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더 반발을 하잖아요. 이건 원칙에 안 맞는 거니까 그런 점이죠. 검증하는 거와 그 방법론에 있어서의 돌출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 네. 최수영 의원님, 네. 지금 말씀은 민주당 쪽에서도 사실 반대하는 이유가 검증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방법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돌출적으로 이렇게 내놓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측면에서 반대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돼서 이제 그 토론에 임한다 그러면 이걸 중앙선관위가 주관해야 됩니까? 주관은 또 누가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중계를 할 때 그러면 이게 과연 전파 낭비냐 아니냐?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불리한 쪽에서는 추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슈전환 카드고 그 김혜경 여사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나오시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거부하는 쪽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불리한 주제를 갖고 토론해야 되고 굳이 검증의 방식이 토론이어야만 하느냐라고 또 물을 수 있잖아요. 저는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당선된 분이 지금 그 무력화된 특별감찰관제 부활하면요. 배우자 검증, 친인척 검증 다 필요 없습니다. 깔끔하게 한 방에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와 우리 있는 법과 제도로서 해결하면 될 일이고 그다음에 엄격하게 앞으로 그 대중의 워치독으로 감시하면 될 일인데 네. 이걸 너무 이제 이번 선거가 좀 기울어지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아마 꺼내든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략적으로 꺼내긴 했지만 좀 성급하게 꺼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살짝 그 대안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어쨌거나 이번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배우자법을 좀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경호 의원님, 배우자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만드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위상, 활동의 범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배우자가 공인의 범주에는 들어가지만 공직자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엇박자. 그러나 백연머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듯이 배우자가 가장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주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도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문제가 됐던 건 그렇게 온갖 개입을 한다는 설이 많고 활동을 하고 하면서도 이부속실을 만드는 걸 거부했던 거는 그게 공개화되는 거 그리고 기록에 남는 거 이걸 네. 꺼렸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개화하고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는 배우자 관련 법을 만드는 거 저도 100번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엄격하게 활동 범위나 위상에 대해서 그래야 예산도 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들의 전례들이 충분히 있어요. 하다못해 미국도 네. 클린턴 부인이었던 힐러리 네. 배우자일 때 오히려 국무장관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엇박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 공식화되는 거 이거는 저도 100번 찬성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이 대선을 보면 대선이 조기 대선이고 때문에 굉장히 촉박하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여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유가 그렇습니다. 뭘까요? 그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반면교사 효과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사실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역할이 국가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가 우리가 사실 비싼 값을 치른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쪽 후보들도 이런 부분들 또 국민적 관심에 부합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이번 선거에서 좀 관심을 모으는 그런 계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대선 좀 시간이 촉박하게 치러지긴 합니다만 이럴수록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잘 생각해서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겠죠. 정말 딱 13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